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6주차 강의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추석은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지금 휴일인데 우리 월요일날 수업이라서 미리 좀 나와서 준비를 하고 지금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유튜브로 우리 강의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로 강의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 또는 얼마나 보고 있는지 확인을 가능해서 제가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강의 되게 많이 안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 딱 공부하기 좋을 때예요. 우리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조금 답답하겠지만 조금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되돌아오지 않을 이 시기를 조금 더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공부를 좀 하는데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튼 지금 이제 진도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조금 잔소리는 여기서 줄이고 우리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우리 어제 맵색 공제도 배우고,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라는 것도 배우고, 뭐 재활용 패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등 여러 가지 배웠고요. 자, 오늘은 우리 겸정사업자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부가가치세는 오늘 진도를 다 나갈 거예요. 다음 출주단부터는 우리 소득세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겸정사업자 우리 재계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무서식으로는요, 우리가 재계산하고 나면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다가 우리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계산에 대한 개념이 뭔지 살펴볼게요. 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따라서요,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에, 자, 그렇죠. 우리 겸용사업자의 그 공통 사용 제한에 대해서 자,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해 가지고요. 자, 안분 계산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나중에 우리 그 면세 사업이 어떤 면세와 관련된 공고가액이 비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우리 당초 매입세 공제 받은 금액이 많아지거나 또는 가소해지는 결과가 발생이 되겠다, 그죠? 자, 어떤 거냐 하면 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우리 뭐 X1년도에 자, 우리 공통 사용 제한을 자, 매입을 했대요. 자, X1년 자, 우리 1기 때 자, 그때 우리 매입세 공제액이 자, 공통 매입세액이 뭐 10만 원이었다. 10만 원.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계산했죠? 해당 가세 기간에 면세 비율로 계산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면세 비율이 자, 이때 60%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60% 되니까 요거 불공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죠? 매입세 불공제에 자, 그러면 6만원 6만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고 자, 매입세액 공제액은요 자, 10만원에서 6만원을 빼고 나면 4만원을 사실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20X2년 1년 2기가 되었는데 자, 그때 재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 어떻게 변했냐면 자, 면세 비율이 80%로 증가했어요. 자,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초 불공제액 6만원 6만원이 가대 공제 받은 꼴이 돼버립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식을 살펴보기 전에 개념 위주로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이기 때 재계산 했을 때는 80%면 자, 10만원 자, 곱하기 80%를 하게 되면 8만원이 자, 불공제 3개여야 되는데 6만원만 불공제거든요. X1년도에 X1년 1기 때. 그러니까 2만원을 추가적으로 2기 때 불공제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감가상각 자산을 대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면금액으로 구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감가율을 한번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면세 사업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불공제액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면세 사업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 금액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재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공통 사용 제하 중에서 감가상각 자산만, 상각 자산만 우리 하는 겁니다. 어떤 뭐 비용이라든가 또는 그냥 상각 자산이 아닌 것은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거나 또는 암분 계산이 되었던 매입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재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면세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해야지 조정을 해야 되는 근거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각자산, 그리고 당초 암분 계산이 되었던 매입세액, 그리고 면세 비율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해야지 재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면세 비율은 얼마만큼 증가하고 얼마만큼 감소를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5% 이상이면 재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자산이었고 당초 암분 계산이 되었는데 이 면세 비율이 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해당 가세 기간에 대해서는요. 자, 재계산 방법은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돼 있죠? 자, 공통 매입세액이 있고요. 그리고 1-감가율, 그리고 경과된 가세기간수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우선 감가율하고 경과된 가세기간수를 곱해준 다음에 이를 차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율이 나온다, 그죠? 그 장가율에다가 여기 면세 비율을 곱한 것을 공통매입세액에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가산하거나 또는 공제하면 되고, 또는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공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감가율은요, 우리 건물이나 구축물 이런 경우에는 5%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25%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장가율이 0이 되게 되면 우리 재계산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자, 감가율이 건물이다. 그래서 5%가 만약에 여기 들어갈 때 이 경과된 가세 기간의 수, 요거는 1기, 2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소득세처럼 1년 그 기준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기간 1기, 2기, 뭐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이거 구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부르잖아요. 그 1기, 2기를 하나의 가세기간 수.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이면 경과된 가세기간 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5%이기 때문에 이 가세기간의 수가 20이면 장가율이었겠다, 그죠? 이 20은 10년입니다. 만약에 25%가 감가율이라면 이 장가율이 0이 되려면
경과된 가세 기간의 수가 4가 되면 됩니다. 근데 4는 2년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이 지나면 우리 재계산할 금액이 없는 겁니다. 자, 증가된 면세 비율 요거는 그렇고요. 자, 5% 이상 차이가 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챙겨가야 될 거, 요거는 학정 신고 시에만 적용을 합니다. 재계산은요, 학정 신고 기간에만 한다. 자, 재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언제 적용하지 않느냐? 자, 요거 간주 공급에 해당될 때 요거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 재계산 대상인 감가상각재산을 공급의제로 처분되거나 그냥 계약에 의해서 처분하거나 이런 두 가지 공급이 되고 나면 재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자, 요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X1년에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구입을 이렇게 했다. 그죠? 자, 기계도 있고 공장도 있고 공장 건물도 있고 일단 상품은 안 돼요. 왜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기계장치. 자, 다 보면 X1년 1기 때 다 구입했다. 그죠? 1기 때. 네. 그리고 요것을 우리는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급가액 내역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면세 비율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요렇게 5% 이상 차이 나고, 요거 5% 이상 차이가 안 났어요. 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요때 재계산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면세 비율도 잘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면세 비율을 검토한 거예요. 자, X 1기 때 50%, 그쵸? 자, 2기 때 60%, 그러니까 2기 때는 재계산을 해야 된다. 그죠? 자, X 2년도 왔어요. 자, 1기 때 57.1%. 자, 그러니까 5%가 안 되니까 재계산을 안 한다. 그죠? 자, 2기 때 면세 비율이 50%가 되었네요. 자, 50% 됐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재계산을 이때는 안 했잖아요. 건너뛰었으니까 아예 싸그리 무시하고 요렇게 넘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년도 2기 때는 면세 비율이 10% 증가했고 X2년도에는 면세 비율이 마이너스 10%로 감소를 했다. 그죠? 자, 재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1년도 1기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1기 때 우리 여기서 안분 계산을 한다. 그죠? 안분 계산 언제 걸로요? 네, 해당 가세 기간의 면세 비율로 이 50%로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 1100만 원이었다. 그죠? 1100만 원. 자, 매입세 불공제를 했습니다. 555만 원. 아, 요때는 상품 포함, 다 총액으로 해서 그런 거군요. 네. 당연히 상품도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한다면 안분 계산을 하되 재계산 대상은 아닌 거예요. 자, 아무튼, 자, X 1기 때, 자, 안분 계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X 2년 2기 때 면세 비율이 10% 증가했다. 그죠? 자, 그런데 상품은 재계산 일단은 제외하고, 자, 우리 기계장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 1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100만 원. 그리고 1 마이너스 기계는 몇 퍼센트? 그렇죠. 25%고 지금 이렇게 한 기수밖에 경과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경과된 기수 적어주고 그리고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에서요? 자, 60% 지금 현재 60%에서 우리 50%에서 60%된 거다. 그죠? 자, 그래서 7만 5천 원이 계산되었네요. 요거만큼 더 불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 볼까요? 자, 건물은 공통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 났다. 그죠? 자, 이렇게 1000만 원 적어줍니다.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강가를 적어주고 1기밖에 안 되었고요. 자, 50에서 60%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95만 원이 매입세액 더 불공제가 돼야 되겠다. 그죠? 네. 자, X2년 2기, X2년 1기 때, 자, 5% 미만이니까 이때는 재계산하지 않고요. 자, X2년 2기가 되었어요. 자, 건물. 자, 공통 매입세액이 100만원. 자, 1-25%. 자, 3기다.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자, 지금 X2년 2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죠? 자,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60%가 50%가 되었네요. 그죠? 자, 60%가 50%가 되었어요. 요렇게. 네. 자, 건물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불공제 매입세, 자, 양식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1-25% 경과 기간 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증가된 면세 공급가액 비율. 네. 요거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요거 X2년 2기에요. 2기. 요때. 네. 그리고 요금액 계산했는 거 요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네. 요게 불공제 매입세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더 가산해주면 되고, 그리고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세액에서 차감해주면 되고, 어렵지 않다. 그죠? 재계산.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씩 더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자진납부세액을 한번,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자진납부세액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차감 납부 환급세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우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해 주고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했을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해주지 않죠. 자, 그때 그 미환급세액을 여기다 적어주고,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은 고지받고 납부한 세액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계산해서 적어주고 나면, 자, 빼고 더하면 이제 실제로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공제세액.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은 여기 전자 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얘기하는 거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여기 등이라고 써야 되는데, 네. 자, 요것은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자, 납세 의무자가 자, 직접 전자신고를 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자,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요. 자, 1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가치세는 확정신고가 1년에 몇 번? 2번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연간 2만 원 공제가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요거 만원 공제해 주는 거.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마지막 차가감 납부세 구할 때 이 전자신고 공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만원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자, 이 말은 현금 영수증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그 발행을 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는요, 일단 법인 사업자 안 돼요. 네, 법인 안 돼요. 네, 개인만 가능한데, 개인도 자, 작년도 기준으로 공고가액 매출이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이. 자, 요거 1.3%, 원칙은 1.3% 해줍니다. 자, 간이가세자도 해주는데 이 간이가세자도 1.3%인데, 간이가세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업종은 더블로 해줍니다. 2.6%를 해줍니다.
자, 요거는 연간 1,000만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 요거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신고할 때 여기 서식에 넣어가지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환급세액이 있다면 이 미환급세액까지 환급세액에 얹어가지고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정고지세액이에요. 예정고지세액은요, 우리 개인사업자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통상 얼마 고지가 나오냐 하면요. 자, 직전 가세기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1기잖아요. 그러면 작년 2기 때에 납부한 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 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정 고지한 세액을 납부했을 때 그때 칸에다 적는 거지. 고지를 했는데 고지를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칸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네, 예정 고지세액입니다. 자, 가산세입니다. 자, 가산세는요, 우리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소득세법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고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겠죠. 자,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신고, 그리고 납부, 요런 불성실 가산세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재는 감면부터 조금 나눴네요. 자, 국세기본법에는요, 자, 요런 감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천재지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가산세를 부과받았을 때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실무상 발생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자, 두 번째 요거예요. 요거. 자, 수정 신고 등에 의한 가산세 감면입니다. 자, 이 수정 신고는 요런 겁니다. 자, 우리가 계산한 뭐 납부세액이든 뭐 가세표준이든 자, 계산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자, 이걸 기준으로 신고와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오류를 확인하고 계산한 납부세액이 자, 11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10만 원 우리 가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요때는 우리 가세표준 원칙으로는 가세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세율 가세표준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납부세액에는 자, 영세율이 있다면 가세표준 기준으로 가소신고냐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영세율이 없다면 가세표준이나 또는 납부세액이나 무방하겠다. 그죠? 개념적으로만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신고는 했어요. 자, 수정 신고가 되려면 자, 일단 신고는 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신고는 했는데 가세표준을 작게, 그러니까 가소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수정신고,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스로 신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진해서 자기가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잘했다고 감면을 해줍니다. 자, 어떤 감면이냐면요. 우리 법정신고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1기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7월 25일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90%, 그러니까 본세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3개월 이내 하게 되면 75%, 자꾸 늦게 할수록 우리가 감면율이 작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하고 빠르게 검토한 다음에 빠르게 수정 신고를 해야지 해당되는 가산세에 대한 감면율이 높아지겠죠. 자, 어떤 가산세만 해당이 되냐면요. 자, 가소신고 가산세와 그리고 초과 환급, 그러니까 세액을 덜 납부했을 때, 환급이 발생했는데 더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영세율 가세 표준을 잘못 신고했을 때 이러한 가산세만 우리가 감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한 후 신고라는요. 잠시만요. 아이고, 전화가. 자,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 가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자,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가 뭐 예정 신고든 또는 확정 신고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신고 애초에 신고 자체를 안 하고 깜빡하고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무신고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무신고 상태에 있다가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한 후 신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는 애초에 무신고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한 후 신고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여기서는 무신고 가산세만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감면이 우리 수정신고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수정신고는 최소 10%부터 최대 90%까지 2년 안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한후 신고는 최소 20%부터 최대 50%까지 가능한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법에 따른 어떤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해야 되는 시점을 넘어서 자,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하거나 신고하거나 가입하거나 등록하거나 개설을 하게 되면 50%를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부가세법상 가산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산세는 수업 목적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만 잡아가세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등록 있죠. 우리 뭐 사업자 등록 또는 타인 명의 등록 이런 것들은 1%예요. 1%.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묶어 가지고 교수님들마다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관련 가산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로 등록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거는 공고가액 1% 아셨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기재를 하게 되면 여기 1% 가산세. 자, 어디에 1%요?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1%.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2%, 가공 막 만들어냈다. 3%, 위장 서로 짜고
2% 아셨죠? 네. 자, 가공은 3%, 미발급 위장은 2%예요. 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 요거 뭐냐 부실 기재는 1%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자. 자, 지연 발급. 자, 지연 발급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 이것도 공급가액의 1%입니다. 자, 이 지연 발급이라는 거는요, 해당 가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 내에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여기 예제가 나와 있다, 그죠? 자, 공급 시기가 3월 11일이에요. 3월 11일. 그러면 이 3월 11일 날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행을. 그리고 이 공급 시기에 대한 발급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잖아요. 자, 발급 기한.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붙는 거는요. 자, 발급 기한까지만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넘겨서 확정 신고 기간까지 이때 발급을 했다. 그러면 지연 발급에 대한 1%의 가산세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7월 25일 이후에 발급을 했다. 그러면 미발급으로 봅니다. 우리가 7월 25일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 지연 발급에 대한 1% 가산세를 물으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7월 26일 날에 발급을 했다. 발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발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2%를 매겨버립니다. 가산세를요. 아셨죠? 자, 요게 우리 공급하는 자의 가산세입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 공급받는 자는요, 원래는 4월 10일까지 수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만 발급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지연 발급을 했으니까 우리는 지연 수취가 되겠다. 그죠? 자, 지연 수취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매입세 공제를 하면서 0.5% 우리 가산세가 달라붙습니다. 또한 만약에 공급하는 자가 7월 25일까지 발행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 요 사이에 발급을 했어요. 자,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산세 달라붙습니다. 자, 시기가 좀 다르다, 그죠? 자, 요렇게 우리 공급 받는 자는 7월 26일부터는 무조건 미발급에 해당되는데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하지만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도 수취를 못했다. 이건 미수취가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수취를 못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매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자,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가 달라요. 그죠? 자, 제재사항 어떻게 되나요? 자, 요렇게 제재사항이 한번 오고요. 자, 공급하는 자는 그리고 요렇게 한번 제재사항이 따라오는 거고요. 자, 공급받는 자는요. 자,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가산세 요까지는 조금 가산세는 포인트 위주로만 공부를 좀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1교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